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의 이론과 실제. 오늘은 신장 장애의 이해와 지원 방법에 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장 장애. 학습 목표. 신장 장애인에 대한 활동 지원의 자세를 알고 지원한다. 학습 내용. 신장 장애의 개념을 알 수 있다. 신장 개념, 신장 장애의 원인과 특성을 이해한다. 활동 지원의 기본 자세를 익히고 올바르게 지원한다. 자, 오늘은 신장 장애에 관련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장 장애는 신장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상실했을 때, 신장 장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희가 15개의 장애 범주를 같이 학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장 장애 같은 경우는 다른 장애와 중복 장애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신장 장애 같은 경우는 또 혈액투석, 복막투석 이런 것들로 이어지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을 챙길 때 대장에 문제가 있구나, 또 소장에 문제가 있구나, 또 간에 문제가 있구나, 심장에 문제가 있구나, 또 신장에 문제가 있구나, 이런 진단이 많이 내려진단 말이에요. 오늘 신장 장애 같은 경우는 거의 신장이 망가져서 그러는데 이 신장이 망가지게 된 계기가 거의 다 물론 다른 영역도 있지만 우리가 합병증으로 인해서 당뇨가 심해져서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이 고장 난다든지 아니면 약물을 너무 많이 주입함으로 인해서 이게 신장에서 제대로 거르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신장의 기능 부전으로는 신장 기능의 90% 이상이 소실된다는 거죠. 그래서 혈액 투석을 받아야 되고 복막 투석 치료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신장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장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는 그러니까 신체 장애인 있죠.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신체 장애인 같은 경우도 나중에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혈액 투석을 하러 다니시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뇌병변 장애 같은 경우도 또 이제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또 이렇게 복막 투석을 받으러 다니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그런데 거의 주위에 있는 분들은 신장이 망가졌을 때는 거의 다 당뇨 합병증으로 이렇게 건강을 잃어서 나중에 생명에도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들도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15개 장애 범주 중에 하나도 그냥 소홀히 넘어갈 그런 장애는 없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장장애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신장장애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만성 신부전증으로 인해서 1개월 이상 혈액 투석을 받거나 복막 투석을 받는 사람은 신장 장애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신장을 이식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신장 장애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만성 신부전증 또 혈액 투석 환자 이런 분들을 우리가 신장 장애다라고 명명하고 있어요. 자, 그럼 신장장애 원인은 왜 생길까요? 신장장애 같은 경우는 신장 질환에 의한 것으로 만성 사구체 신염, 당뇨병 신증, 고혈압성, 사구경화증, 이런 사구체 경화증 이런 것들이 신장장애의 원인이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특히 당뇨병의 증가로 당뇨에 의한 만성 신부전증이 3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말기 신부전증 환자의 발병률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당뇨가 심하면 약물로 치료를 많이 받거든요. 약물도 많이 치료를 받고 또 나중에는 또 당뇨 환자들이 또 인슐린도 맞고 그래요. 그런데 이 가볍게 여겨서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거나 약 먹는 것을 등하시하거나 이러면은 나중에 이제 신부전증으로 몸이 붓기 시작하고 신장에서 이게 제대로 걸러줘야 되는 역할들을 못하니까 그대로 어떤 소변으로 나가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분들이 신장장애까지 이렇게 뭔가 번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신장장애 장애 정도 기준은 국가에서 어떻게 나눌까요? 신장장애도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렇게 나눠요. 장애 기준으로 볼 때 심한 장애인은 만성 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 투석 또는 복막 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심한 장애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우리가 볼 때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도 굉장히 위험하고 또 늘 또 치료를 받고 약도 먹어야 되고 그런데 왜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할까?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은 사회생활하면서 또 나중에 잘 적응하고 신장이 맞으면 오랫동안 건강하게 잘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성 심부전증이 가장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신장장에 그 신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장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신장에서는 불필요한 물질을 해독하고 배출하는 역할을 해요. 우리 몸에 우리가 다양한 음식물을 먹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로운 것들은 몸으로 각기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정말 우리한테 불필요한 것들은 배출할 수 있도록 또 해독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몸의 수분과 전해질의 어떤 적성 상태를 유지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당뇨가 심한 사람들은 신장에 문제가 있어서 물을 계속 마시고 또 그냥 계속 그 목이 마르고 이래서 신장에 문제가 생기는구나, 당뇨가 심해지는구나 이런 것들도 금세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신체의 어떤 산, 염기 이런 걸 균형을 유지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염도도 유지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편함 없도록 도와주는 좋은 친구가 신장이에요. 또 하나는 혈압 유지 그리고 조절 엄청나게 중요한 걸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혈압을 조절해 주는 것도 신장에서 많은 역할을 담당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혈압을 그냥 관관하면 스트레스 받고 어느 날 뒷골이 땡기고 그래서 바로 뇌출혈이 오고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혈압을 우리가 유지를 해준다는 거는 신장이 건강하다라고 느끼면 되겠어요. 또 하나는 적혈구 생성 그리고 빈혈 교정 이런 것도 다 신장에서 물론 다른 영역에서도 많이 담당을 해요. 그렇지만 신장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신장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그냥 막 짠 거 막 먹고 단 거 막 먹고 이런 것들은 신장을 조금 뭔가 도와주지 않고 우리가 함부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부터도 내가 싱겁게 먹고 내가 나부터도 단 것들을 조금 덜 먹고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면서 신장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도 생활 습관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자, 신장장애의 원인과 특성을 살펴보는데요. 신장장애의 특성을 살펴보는데 신장장애는 내부 기관장애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2항에 등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장장애 판정 대상은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 투석 또는 복막 투석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 그러니까 신장 장애가 있어서 혈액 투석을 받는 사람들 혹시 보셨어요? 주사 바늘을 여기저기 꼽다 보니까 혈관이 터지고 그래서 양쪽 팔이 엄청 까맣게 흔적이 남아 있고 또 이게 팔이 안 돼서 또 다른 곳에 또 이렇게 그 투석을 받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고생을 엄청 많이 하세요. 본막 투석 같은 경우도 본막에 계속 뭔가를 계속 주입했다가 또 다시 또 나중에 또 다시 또 주입했다가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정말 살아있다고 볼 수 없을 만큼 고생을 엄청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게 신장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나를 잘 보는 돌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응원해요.
자, 우리 신장장애 특성 또 하나는 신장의 어떤 기능 부전으로 인해서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을 지속적으로 받거나 신장 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신장장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신장에 대해서 혈액 투석하고 복막 투석 이런 거 엄청 어렵다라는 것 또 한번 상기시키게 되네요. 또 우리가 또 이 특성을 살펴볼 때 신장 이식 이제 장애 판정을 받고 신장 이식을 만약에 시술하잖아요. 그러면 시술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식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외과 또는 내과 전문의가 실시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신장 어떤 장애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장애 진단서 이게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 중인 걸 확인하는 걸 제출해야 되고요. 만약에 장애 진단서로 3개월 이상 투석임에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투석하고 있다라는 진료 기록지를 통해서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장 질환 관련 장애로는 심기능 부전, 또 말기 심부전증, 만성 심부전증이 있는데 이 심기능 부전인 신장이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인체에 노폐물이 축적되어 있고 내부 환경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게 된 상태를 말하는데 이럴 때 우리 신장 장애 또 말기 심부전증은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정말 망가지기 전에 치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중에 또 여러 종류의 원인 질환에 의해서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 있어요. 그리고 체내에 여러 종류의 노폐물이 축적되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전신 증상을 나타내는 증후군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신장 기능이 정상에 20 내지 30% 정도 남아 있어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또 10% 이하의 기능으로 감소되면 회복이 불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 상태라고 할 수 없는 말기 심부전증 또 혹은 만성 심부전증이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장 장애가 위험으로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조심해야 된다고 보면 되겠어요. 자, 말기 심부전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말기 신장 장애는 진짜 말기이기 때문에 치료가 불가능할 수 있고 진짜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어떤 환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기 신장 질환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콩팥 기능 상실 그리고 또 신장 기능이 멈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부전은 급성 심부전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성 심부전은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서서히 보이지 않게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다리가 몹시 붓거나 피로감이 생기거나 구토가 생기거나 식욕부진, 이런 정신착란 이런 것들도 말기에는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성 심부전의 합병증에는 이제 요독증, 그리고 또 고칼륨증, 고칼륨 혈증 또는 융적과 부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만성 심부전의 합병증에도 여러 가지 작용하는데 이런 것들이 심장질환이나 고혈압 또는 빈혈에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말기 심부전증 장애에서 급성 심부전의 원인은 저혈압도 굉장히 무섭단 말이에요. 고혈압도 무섭지만, 그리고 요도 폐쇄, 그 저혈압과 고혈압의 무서움을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저혈압 환자가 혹시 당뇨 환자거나 그럴 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저혈압이에요. 그래서 저혈압 혈당에 쇼크가 왔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경험을 한번 해봤는데 저는 이제 당뇨고 이제 그 고혈압도 있고 혈압이 좀 높을 수도 있어요. 그래 저는 이제 그 고당뇨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몸이 굉장히 차가워져요. 몸이 차가워지면서 몸이 기운이 쫙 빠지면서 식은땀이 흘려요. 가슴이 처음에는 두근두근거리다가 기운이 딸리고 그리고 그냥 나락 속으로 내가 빠져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마 얼마 전에 돌아가신 김수미 씨도
이분도 아마 도와주세요. 나 지금 병원 가야 돼요. 내가 많이 아파요. 라고 소리를 낼 수 없을 만큼 아마 쇼크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죽음으로 몰고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경험한 바로 의하면, 정말 옆에 누군가 있지 않으면은 조금만 더, 골든타임을 놓치면, 이러다 이렇게 세상과 하직하겠구나. 이런 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미리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경험해서 더 여러분들한테도, 더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또 요도 폐쇄, 또 특정 약물, 근육 분해, 융혈성, 요득 증후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의학 용어란 말이에요. 의학 용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혈압, 고혈압 이런 것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또 근육이 이제 분해되거나 그러면 힘이 하나도 없어서 팔 하나 들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 신부전증의 원인은 당뇨와 고혈압, 신증후군이에요. 뭐 다낭성 심장병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만성 이게 우리가 급성 신부전으로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 급성 신부전증을 볼 때 어떤 소변이 조금밖에 안 나오는 소변 생성량이 감소할 경우도 문제가 있구나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혈중 레카리딘 증가가 같은 어떤 유인으로 작용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신부전이구나 이렇게 진단이 내려지고 있고요. 신부전의 특징은 이게 사구체 여과율이 15% 미만, 그리고 신대체 요법 필요성 이런 것들도 근거하지만 신부전은 만성 신질환 5기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말기구나. 자, 암도 4기, 5기 그러면 생명 위험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5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들도 조심하고 치료를 많이 받아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말기 신부전증에서 급성 신부전의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기저질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기저질환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신부전증을 갖고 있는데 기저질환은 이 사람이 당뇨가 있거나 갑상선이 있거나 아니면 폐결핵이 있거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만성 신부전 치료는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 이식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혈액투석 같은 경우는 기계를 사용해서 몸 밖으로 혈액을 여과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복막투석 같은 경우는 특수한 어떤 용액을 복강에 주입해서 배에 배액하는 과정을 하루에 수차례 반복하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장 이식 같은 경우는 타인의 신장을 이식하는 수술을 한 다음 면역 억제제 투약을 통해서 거부 반응을 예방하는 치료법 이런 것들을 계속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성 신부전의 경우 활동적인 생활 방식과 특정 식이요법 이런 것들이 이제 권장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신장 이식 같은 경우도 신장 이식도 맞아야 돼요. 나하고 혈액형도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반응을 검사해서 맞아야지 신장도 이식을 받는 거지 아무나 또 이식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 기다리다가 신장을 이식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미리미리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장 장애 활동 지원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기본 자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복막투석 환자를 우리가 볼 때 투석할 때 건강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해요. 이분들이 지금 복막투석을 받으러 갈 만큼 상황이 호전되어 있는지 가족과 의논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면 좋고요. 그리고 또 하복부에 복강으로 이어지는 카테터 어떤 도관을 삽입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삽입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봐줘야 되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병원에 가면 병원 의사와 간호사가 다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끝난 다음에 오히려 괜찮은지 좀 피곤한지 힘든지 물어보는 것들이 더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수분과 노폐물을 제거할 때 복강 부분을 잡거나 밀치는 일 없도록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간 복막 투석할 때 흔한 합병증 이런 것들이 복막염인데 이런 부분들이 혹시 일어나지 않나 이런 걸 살폈다가 병원에 가서 얘기해 주는 거 이런 것들도 선생님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기본 자세 두 번째는 벽의 혈관이나 어떤 장, 간, 막에 미세혈관이 손상되어 있어서 복강 내로 출혈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석액이 혈액이 섞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잘 나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도 있고요. 선생님들께 혹시 괜찮은지도 이렇게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복막 투석 시 소모품 이런 거 청소하는 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도와주면 될지 이제 선생님들이 물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분이 체내에 흡수되어 체중 증가 우려, 규칙적 운동 지원 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신장에 문제 있는 사람은 당뇨에 의해서 신장이 문제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당분을 많이 이분이 식사 시간에 드셔서 나중에 체중이 증가돼서 더 이제 어렵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칼로리로 인해서 건강한 음식으로 잘 식단을 배분하는 것도 매우 필요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시력 좋지 않은 신장 장애인 같은 경우는 고령 인지적 문제에서 이분들이 손떨림이 있을 수 있어요. 나이가 많으신 고령 같은 경우는 그럴 때는 투석을 받기 어려워요. 손이 떨리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게 좋고요. 또 어지러움증으로 호소하고 근육이 경련을 갖고 있고 고혈압과 저혈압, 저혈당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실제 투석이라는 응급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것들도 잘 살펴보았다가 의사 선생님들께 이런 부분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혈압 저하, 근육 경련, 메스꺼움, 구토, 두통, 부정맥, 용혈주의 이런 것들도 추석 전후 이동 시 모두 다 기록했다가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고 가족들한테도 얘기하고 그리고 또 선생님들도 주위에서 추석 환자들은 같이 함께 활동 지원을 도와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활동 지원 기본 자세에서 그또 정량의 인제 어떤 그 수분 섭취하는 거, 적절한 균형의 식사 조절 필요하고요. 염분도 최소화하는 거, 신장에 문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거르는 게 문제가 있어서 너무 달거나 너무 짜거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고요. 또 겨울철에는 체온 유지와 보온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춥지 않게, 너무 덥지 않게 적정한 온도를 잘 맞춰주는 것도 우리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또 신장장애 같은 경우는 투석하는 팔에 베타칼로닌 같은 이런 것들이 쌓여 있어서 손이 마구 굳어 있는 경우 있어요. 그리고 손 협응이 어렵고요. 그럴 때는 수건을 따뜻한 물에다 이렇게 적셔서 팔에다 올려서 이렇게 마사지해 주고 자주 이렇게 주물러서 풀어주는 그런 것들도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